안녕하세요. 춘몽톡톡 2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저녁에는 비도 왔습니다. 비 왔지만은 조금밖에 내리지 않아서 대리운전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어제 예고해드렸던 것처럼 민주당의 단일화와 내부 경선은 어째서 시끄러운가? 공정한 과정과 결과인가에 대해 말해보려고 합니다. 대선 후보 단일화는 2002년도에 노무현과 정몽준의 단일화가 있었고요. 2012년도 문재인과 안철수의 단일화가 있었습니다. 또 2017년 작년에는 민주당의 경선이 있었고, 민주당과 외부의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노무현과 정몽준의 단일화, 이때 왜 시끄러웠는지 한번 보여드릴까요? 노무현 후보가 정몽준 대표를 찾아간 이유는 대선 투표일을 하루 앞둔 18일 민주당 노무현 후보에 대한 지지 철회를 선언했기 때문이죠. 대선에 도대체 이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는 가늠하기가 힘들 정도로 이건 엄청난 영향이 끼칠 거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죠. 국민통합 21의 김행 대변인도 여의도 당사에서 정 대표는 노 후보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대선 하루 전날 이 메가톤급 선언이죠. 정말로 이건 정몽준이라는 사람이 이런 선언을 한다는 것은 앞으로 대선에 나오지 않겠다 는 선언을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2002년도를 한번 우리가 되돌아가서 봐볼까요? 2002년도가 어떤 해였느냐면 2002년도에 월드컵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개최지가 한국과 일본이었었던 그 월드컵이 있었습니다. 월드컵에서 우리나라는 사상 처음으로 본선 16강 뿐만 아니라 8강, 4강까지 올라가서 이 국민적인 축제가 됐죠. 축제가 됐고, 물론 3, 4위 결정전에서는 패했습니다만은 당시에 축구협회를 이끌었던 정몽준 정몽준 씨는 굉장한 인기를 얻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축구대표팀 감독이었던 히딩크 감독이 영웅 대접을 받았던 것만큼이나 정몽준 씨도 굉장한 인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그런 정몽준 씨와 노무현 민주당 후보가 단일화를 해서 당시에 지지율에서 굉장히 압도적으로 앞서 나갔던 이회창 후보를 위협하게 된 거죠. 그런데 선거 바로 전날, 선거가 오늘이 있는데 선거 바로 전날 18일 단일화했었던 정몽준 후보가 노무현 후보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다고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그 단일화, 그러니까 노무현 후보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썼습니다. 단일화 원칙의 큰 정신은 정책 공조와 상호 존중으로 오늘 유세에서 이 같은 원칙이 지켜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리고 요 밑에는 우리 정치에서 가장 나쁜 것은 배신과 변절이며 이런 현상이 더 이상 반복되면 안 된다 라고 했습니다. 아니, 단일화했으면 단일화한 후보를 손을 들어주고 선거 유세에 같이 다니면서 당선되게 하기 위해서 같이 노력하는 것이 마땅한 건데 오히려 자기가 배신하는 걸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지지를 처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일화를 무너뜨리는 거 아닙니까? 배신이죠. 그런데 본인이 지지를 처리한다고 하면서 단일화를 깨버리면서 오히려 상대방을 배신과 변절이라고 해버립니다. 예, 2002년도 노무현 당시 대선 후보와 정몽준 단일화했었던 국민통합 21의 정몽준 대표 간의 단일화가 끝에 가서는 이렇게, 그로부터 10년 뒤입니다. 10년 뒤에는 인물이 바뀌었습니다. 10년 뒤 2012년도 선거는 3파전이었습니다.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선거 기간 내내 안철수가 적극적으로 문재인 후보를 돕지 않는다, 그런 평을 많이 들었죠.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안철수가. 그렇기만 한 게 아니고 선거 당일입니다. 2012년도 12월 19일 오후 3시쯤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투표하자마자 가방을 메고 미국으로 떠나버립니다, 안철수. 아니, 단일화를 했으면, 단일화한 후보가 당선이 됐으면 포옹도 하고 손을 번쩍 들어주면서 축하하는 퍼포먼스를 해야 그 뒤에 안철수도 정치인으로서 자신의 입지를 더 굳혀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투표 결과에 승복해야 된다, 이런 말만 남겨놓고 미국으로 그냥 떠나버립니다. 선거에서 문재인 후보가, 당시 후보가 당선이 되면 같이 축하해주고, 또 패배하더라도 같이 슬퍼해주는 모습을 보여야 앞으로의 안철수라는 사람의 정치 행보에도 더 힘이 실릴 텐데, 오히려 선거 결과에 승복해야 된다, 이런 말만 남기고 미국으로 가버립니다. 예. 예, 세 번째, 여기 2017년도 작년 얘기입니다. 2017년도 각 지역별로 무효표가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도대체 무효표가 왜 나옵니까? 나중에 이 무효표 나온 거에 대해서 분통 터뜨리던 이재명 지지자 이런 사람들이 로그 기록, 데이터를 공개하라라고 했는데 이걸 다 삭제해서 없다고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도대체 당내 경선이 왜 이렇게 투명하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축제의 장이 되어야 될 당의 경선, 대선 후보 경선이 왜 이렇게 불협화음을 만들어 가면서까지 데이터 공개도 안 하고 이렇게 시끄럽게 해야 되는지, 도대체 저는 민주당이라는 당이 어떤 생각으로 정치 활동을 하는지, 왜 꼭 그랬어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예. 이때 이제 2002년도 노무현 후보와 정몽준 후보의 단일화 과정에서 단일화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한 불협화음이 있었습니다. 단일화하는 방식에 대해서 ARS 투표 방식에서 당시 노무현 후보와 정몽준 후보 간에 팽팽한 기싸움이 있었고, 결국에
단일화에 합의는 했지만 정몽준 후보 측에서 이 단일화 룰에 대해서 굉장한 불만이 많이 있었습니다. 선거 전날 이런 일이 있었죠. 노무현 당시 후보가 선거 유세를 하고 있는데 그때 정몽준 지지자가 피켓을 들고 있었는데 거기에는 뭐라고 써 있었냐면 다음번에는 정몽준 뭐 이런 식으로 써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피켓을 본 당시 노무현 후보가 뭐라고 그러느냐면 아니 우리에게는 정동영도 있다. 너무 앞서 나가지 말라. 이런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것에서 폭발했을 것 같습니다. 정몽준 당시 국민통합 21 대표가 1대1 단일화를 했는데 그럼으로써 본인에게 노무현 후보가 당선이 되면 본인에게도 어느 정도의 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웬걸? 노무현 후보가 무슨 소리냐? 어떻게 보면 이 정몽준 후보 측에서는 희망사항만 가지고 있었던 거라고 얘기하게 된 거죠. 이 발단은 단일화 과정에서 여론조사 단일화의 룰의 문제가 정몽준 후보 측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어떻게 보면 노무현 당시 후보가 이길 수밖에 없는 노무현 후보에게 유리한 룰을 어거지로 받아들였다라고 억울한 감정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2012년도 선거는 어땠을까요? 민주당의 경선에서는 어땠느냐 하면 손학규 후보 측이 경선 룰에 있어서 굉장한 반발을 했습니다. 끝내 마지막에는 문재인 당시 후보가 압도적으로 이기는 걸로 그렇게 나왔습니다만은 손학규 후보 측에서는 굉장한 불만이 많았었고 지지 철회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불만을 표출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때 2012년도 민주당 경선에서도 불협화음이 있었습니다. 또 안철수 후보와 민주당 문재인 후보 간의 단일화에도 2012년도에 어떻게 보면 여론조사에서 안철수 후보도 해볼만 하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단일화에 합의를 했었던 거고, 그런데 이때도 안철수 측에서는 민주당과의 단일화 과정에서 있었던 불협화음, 그런 것 때문인지 선거 기간에 적극적으로 문재인 후보의 당선을 돕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이 안철수라고 하는 사람이 꼭 지도자로서 또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기에는 좀 부족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꼭 이렇게 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불협화음이 있었다고는 그렇게만 봐서는 또 안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라고 하는 곳이 선거를 오랫동안 치르고 여러 번 계속해서 치러오는 정당 아니겠습니까? 거대 정당과 개인, 또 이제 그 이전에 정몽준 후보 같은 경우는 소수 정당, 어떻게 보면 거대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당에게 잡아먹힌 거죠. 민주당이 모든 데이터를 검토해 본 결과 자신들이 반드시 이길 수 있는 방식대로 단일화를 하게 만든 거죠.
2017년도 민주당의 당대표, 대선 후보 경선에서 무더기 무효표가 나옵니다. 무더기 무효표. 어떻게 보면 그 무효표라고 하는 게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나 많아서 부정 경선이라고 항의하고 그런 사람이 너무나 많을 정도로 민주당의 내부 경선이 얼룩이 졌습니다. 민주당이 왜 이렇게 아마추어 같이 경선을 치를까요? 우리가 여기서 민주당에게 요구해야 됩니다. 왜 공정성 시비가 일어나는가?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는 산수 하나 더하기 하나 산수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을 고난이도 수학인 것처럼 보여서 국민들을, 지지자들을 속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무조건 이길 수 있는 길만 가는, 민주당이 노회하고 선거를 오랫동안 많이 치렀기 때문에 자신들이 이기기 위해서 물론 어떤 승부든지 이겨야 됩니다. 이기되 공정한 과정과 결과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상식이고 그게 민주주의 사회에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원칙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의 당론이 부정선거 문제 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민주당은 사기꾼들의 사기꾼들의 집단인 거죠. 아니 도대체 왜 민주당의 경선에서 이제 부정한 방법이 동원됐다, 부정 경선이다, 또 단일화 여론조사도 부정의 소지가 있다라는 말들을 왜 자꾸 생산하고 또 생산하는 겁니까? 왜 자신들의 신뢰를 점점점 깎아먹는 겁니까? 왜? 아니 정정당당하게 누가 봐도 이 사람들이 공정하게 해서 승리했어. 그럼 박수 칠 거 아닙니까? 박수 받는 승리를 해야지. 왜 욕 들어먹고 두고두고 5점이 될 그런 경선을 치르고 단일화를 하는 겁니까? 18대 대선에서 18대 대선 박근혜가 당선됐다고 하는 그 18대 대선이 명백한 부정선거고, 민주당에서 처음 제기했었던 국정원의 댓글, 이것도 원세훈이가 나중에 유죄 판결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정선거지 않습니까? 국가기관을 동원한 부정선거.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제기하는 개표 조작 얘기 안 하더라도 그거 빼놓고라도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하고 군대가 선거에 개입하고 국가기관에 동원돼서 선거에 개입을 하면 그게 부정선거지 뭐가 부정선거입니까 도대체? 그런 부정선거임에도 불구하고 당선됐다고 그냥 TV 방송 3사를 동원해가지고 그냥 발표만 해버리면 그게 당선인 겁니까? 문재인과 민주당 반드시 이 역사적인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민주당, 당신들의 당론이 부정선거 문제 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당신들은 쿠데타 세력과 별반 다르지 않고 공범의 길로만 가고 있는 겁니다. 반드시 민중의 심판을 받게 되는 날이 올 겁니다.